네, 지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면서 0.5%의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대외적으로 보자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간밤에 15,000선을 돌파하고 또 중국의 경제지표도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증시를 이끌어줄 만한 재료들은 상당히 많았는데 대내적으로 보자면 또 내일 금융통화위원회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도 순매도를 또 다시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내적인 상황이 상당히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서 코스피는 여전히 좀 쉬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김성훈 팀장 그리고 라이버 리서치의 이무학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거래소 시장 그래도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양상이었는데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유럽 시장 잘 가고 있고요. 미국 시장 연고점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그리고 브릭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대륙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얼마 전에 인도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렸고요. 얼마 전에 호주 역시도 기준금리 내렸고, 그리고 미국 역시 QE3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ECB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각 대륙별로 유동성 파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면에는 어떤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과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좀 바탕이 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어닝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오히려 무려 44% 급감하는 등 여전히 실적이 부진하다는 면이 우리 시장 외국인의 셀 코리아가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TS 보면서 이 부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그림이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와 함께 60일선을 동시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60일선은 한번 하회한 이후에 현재 그 부분에서 저항을 좀 막고 있으면서 좀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에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되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가 여전히 글쎄요 150만 원 언저리에서 뚫어내지 못하고 현재 지금 하회를 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서 좀 매수 관점을 보기에는 좀 애매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특징이 외국인 올해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대신에 LG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속적으로 좀 매수해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LG전자, SK하이닉스마저도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LG전자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좀 훼손되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 업종과 정유 업종 보시게 되면 LG화학과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등이 오늘 좀 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GS와 SOL, SK이노베이션 대부분이 글쎄요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말이 아직까지는 좀 자신 있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장 특징이 바로 건설주와 은행주들이 조금 올라졌습니다. 일단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좀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물산, 대린산업, 현대건설 그리고 대건설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글쎄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수렴의 성격으로 올라왔다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도 장중에 플러스권에 있었지만 결국 장마감 0.2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하나금융 지주, 우리금융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셔야지 글쎄요 너무 좀 추세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지기는 아직까지 이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증권주들이 이제 스피노프 얘기, 분사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보시게 되면은 일단 그래도 다른 업종 대비 좀 나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경업이익이 38% 정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다른 업종 대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키움증권 역시 코스닥 시장이 현재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좀 그나마 다른 업종 대비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남양유업 어제장 8.59% 급락 이후에 오늘도
마이너스 4% 이상 떨어지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면 아직까지 좀 약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추세가 좋았던 대상과 그리고 농심, 오뚜기, 빙그레 같은 종목들 조금 이제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으면 아직까지 중장기 추세가 훼손되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경기 방어 성격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슈에서 올라갔던 LG U 플러스 여전히 0.42%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같은 그런 유틸리티 업종의 경우는 조금 이제 지금 힘에 부치는 듯한 모습이 좀 발견되는 것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로 그리고 주요 종목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낙폭 과대했던 일부 종목군들이 또 선별적으로 오름세를 이어가는 양상이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는데 코스닥은 거래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연일 또 연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576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코스닥 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이틀 연속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되면서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고 하락폭은 짧고 상승폭은 큰 그런 전형적인 좀 강세장의 이런 모습들이 계속 좀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낙폭 과대주 위주로 구간마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은 오히려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전혀 좀 반대되는 성격의 장세 스타일로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가총액 상위 비중 종목들인데요. 코스닥 시장 종목들 보면 여전히 셀트리온이 지난 4월 악재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비중도 2%대, 4%대에서 2%대로 지금 급감해 있는 상태죠. 즉 주가가 내려가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줄었고요.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일단은 좀 종결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셀트리온 악재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강세 분위기에 맞게 일단 셀트리온 악재는 크게 염두해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 내수주들이 강하듯이 코스닥 쪽에서도 일단 홈쇼핑주들이 굉장히 좀 시세를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CJ 홈쇼핑이나 GS 홈쇼핑, 홈쇼핑주들이 여전히 시세가 좋은데요. 시가총액 비중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제 시세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오늘 10종목 시가총액 탑10 종목들을 보면 CJ 홈쇼핑과 동서 단 두 종목이 올랐음에도 코스닥이 장중 내내 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총 상위 논리가 아니라 종목군들이 굉장히 종목 장세 스타일로 화려하게 수를 놓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주들 움직임 좀 보면 오늘 시세 종목들입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죠.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나 차이나킹, 차이나그레이트, 차이나 하우란, 완니 이렇게 좀 급등주들 시세가 상한가 이후 10%대 이상 종목들을 보면 중국 관련주들이 갑자기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의 무역 수지가 한 달 만에 좀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이제 뭐 반가운 소식이 들리긴 들렸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경제 지표가 뭐 1년 내내 나빴다가 갑자기 오늘 하루 좋아진 건 아닌데 너무 시장이 종목이 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낙폭 과대에 대한 저평가 논리일 뿐이지 이것이 트렌드까지 확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1년에 이제 한두 번 있는 이벤트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경제지표에 따른 등락보다는 이 중국 관련 섹터는 일단은 회계 투명성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줘야만 일단 추세를 갖고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하루짜리 반등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 움직임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기관들, 투자자들 매수를 좀 보면 연기금이 좀 5거래, 6거래일째 지금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약간 조금 그동안 좀 매수를 강력하게 시장에 상관없이 코스피가 오르든 내리든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던 연기금이 지금 6거래일째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코스닥이 정말 뭐 혼자서도 잘해야죠. 관성의 법칙, 상승에 대한 관성의 법칙이 이제 시장을 물 흐르듯이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듯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움직임 비단 뭐 지금 코스닥이 올라갈 때 조금 조정받으면 코스닥이 과열이다 이렇게 좀 무서운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시장 상승은 저는 계속 된다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패턴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